자, 이번에는 연립방정식 한번 해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은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연립 1차 방정식과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연립 1차 방정식부터 얘기해 봅시다. 연립 1차 방정식이란 연립을 할 거라서 식 두 개가 필요한데요. 둘 다 1차 식인 때를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립이라는 것은 이 식에 해가 있고 이 식에 해가 있을 때 두 식의 공통인 해를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1차 방정식은 사실 얘를 도형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냐면 1차, 다시 말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두 직선이 갖는 위치 관계를 두 연립 방정식의 해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두 직선이 갖는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는 평행한다. 세 번째는 일치한다. 이렇게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이 위치 관계에 따라서 얘는 교점이 한 개, 얘는 교점이 없고 얘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이 교점은 연립 방정식의 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립 1차 방정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해는요. 먼저 첫 번째, 한 쌍의 해를 갖는다.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은 일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시면 되냐면요. 자, 일단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두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두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얘가 일반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라고 되는 거고요. 아래 있는 식도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이다 라고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이다 라고 들 수 있겠죠? 자, 한 쌍해를 갖는다는 것은 두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네 둘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b분의 a는 마이너스 b'분의 a'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때 여기 둘 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을 변형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 여기 구해준 우리 이 식을 약간 조작할 건데요. 여기서 먼저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자, 얘랑 자리를 바꾼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A'분의 B를 곱한다는 뜻이에요. 등식이란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A는 B'분의 B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유리하냐면 지금 얘가 A'이 여기 있고 B'이 여기 있고 A, B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분수형들을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A'분의 A, 얘가 B'분의 B니까 둘이 같지 않다라고만 두면 이게 한 쌍의 해를 갖는 조건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일치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일치한다라는 것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 갖고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여기서 등호만 붙이면 되잖아요.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다. 이게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y절편 얘기까지도 해야 되거든. 그럼 y절편은 얘네 둘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b분의 co는 마이너스 b'분의 c'이다 라고 둘 수 있죠. C'분의 B를 양변에 곱할 거예요. C'분의 B를 한번 곱해보자. 그리고 플러스 만들게요. 그럼 여기 지금 C' 약분, 여기 지금 BB 약분되는 거 보이세요? 그럼 C'분의 C는 B'분의 B다라는 것이 Y절편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B'분의 B 보이세요? 그래서 C'분의 C가 서로 같으면 Y절편까지 같으므로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다시 말해서 두 직선이 일치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해가 없다라는 것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른 평행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위의 식에서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다는 것이고 y절편이 다르다는 것은 B'분의 B와 C'분의 C가 다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해가 없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1차 방정식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라는 1차 방정식에 해를 갖는 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분수꼴로 만들어서 우리가 해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문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립 2차 방정식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연립 2차 방정식이란 뭐냐면 2차 방정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할 때도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할 때도 연립 2차 방정식이다라고 부르고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할 때도 우리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풀어내는 방법은 뭐냐면요. 먼저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과정에서는 1차식을 가지고 한 문자로 먼저 정리를 해요. 자, 문자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1차니까 한 문자 정리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x는 혹은 y는 이렇게 정리를 하란 소리야.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식으로부터 우리가 답이 구해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얘는 1차식이고 얘는 2차식인 게 보이죠? 자, 그럼 이 1차식을 한 문자 정리할 거야. 그러면 y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를 넘기면 x는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 아래식에다 대입합니다. 자, 그럼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할 거고요. 얘를 제곱하고 y제곱은 13이다 라는 연립방정식 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식은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되겠죠? 정리하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은 13이라는 식이 되는 것이고 2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이 됩니다. 자, 모두 다 공통인수 2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2로 나누면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식이 되겠죠? 그럼 얘는 3, 2, 6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면 되겠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 또는 y는 2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이때 우리가 x랑 y의 관계를 여기 정리해 나갔거든요. 따라서 이 y값에 따라서 x값을 둘 다 구해서 순서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y가 마이너스 3이면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 나오고요. y가 2면은 대입하면은 x가 3 나오죠. 따라서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3, x가 3일 때 y는 2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할 때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렇게 2차식과 2차식이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먼저 둘 중에 하나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한테 식 두 개가 있는데 뭐 밑에 건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되겠지. 여기 XY에 관한 식이 있는데 얘는 8이니까 인수분해 안 되겠죠? 그런데 위에 식 보니까 얘 인수분해 되네요.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세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3y는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가 뭐 나오냐면 x는 y 또는 x는 3y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해가 나오겠죠? 자, 그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한번 대입하고요. 얘도 한번 대입할 거예요. 자, 먼저 x는 y라는 식을 대입하면은 y 자리에 다 x를 쓸게요. 그럼 첫 번째 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8이다를 만족하게 되겠죠? 얘랑 더하면 5고 빼면 2x제곱은 8이 됩니다. x제곱은 4가 되겠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고 나와요. x는 2, x는 2, x는 마이너스 2. 자, 이때 y값은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x랑 y의 관계식 얘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지금 x랑 y랑 같잖아요. 그래서 x가 2일 때 y는 2,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2다라는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되죠. 자, 또는 두 번째 x는 3y다 라고 둘게요. 자, 그럼 x 대신에 3y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3y 집어넣으면 9y제곱, 여기다 3y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y제곱 플러스 4y제곱은 8이다 라는 식이 됩니다. 자, 이때 얘랑은 서로 없어지고요. 그래서 y제곱은 2다 라는 식이 되겠죠? 따라서 y는 루트 2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식이 나오죠. 자, 이때 x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x값은 우리가 x는 3i다 라는 관계식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여기다 루트 2 집어넣으면 x는 3루트 2,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3루트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네 쌍의 해가 나오게 되고요. 이 네 쌍의 해가 연립 2차 방정식의 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각각 해를 구해서 각각 대입을 해보면 된다.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먼저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2차 항을 다 소거해 보시면 문제가 풀리고요. 혹은 2차 항을 소거할 수 없는 상태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 볼게요. 자, 2차식이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자, 이때 얘도 인수분해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러면 2차 항을 소거하자. 자, 2차 항이 여기서 얘밖에 없고요. 여기서도 얘밖에 없죠. 둘을 소거하려고요. 자, 둘을 소거하려면 얘 개수가 3, 얘 개수가 2라서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식에다 2를 곱하고요. 두 번째 식에다는 3을 곱하자. 3을 곱해서 쓸게요. 자, 2를 곱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y는 8이다 라는 식이 되고요. 여기다 3 곱하면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5y는 3, 9, 27이다 라는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을 뺄 거예요. 얘네 둘을 빼면 2차 항이 소거가 되겠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9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19y가 되고 자, 마이너스 19다 라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지금 공통이도 다 19 보이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1차식이 나왔네요. 자, 이 1차식을 한 문자 정리하면 되겠죠? x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를 넘길게요.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요. 아무 데나 집어넣으셔도 돼요. 기역에 집어넣어도 니은에 집어넣어도 어차피 식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만 집어넣어 볼게요. 자, 위에 식에다 집어넣어 볼까요? 자, y 대신에 x-1을 대입해 보자.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곱하기 x-1은 4다 라는 식이 되고요.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이때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식이 되겠죠?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2, 1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는 거 보이세요? 따라서 x는 2,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답이 나오겠죠? 이때 y값까지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x랑 y의 관계식 얘 1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y는 1 나오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따라서 xy의 해는 이 두 쌍이 정답이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식 봅시다. 자,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2차항을 소거하려고 봤더니 여기 지금 2차항은 개수가 둘 다 1이고 얘는 2차항이 개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관계니까 얘네 둘을 한꺼번에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쵸? 이렇게 2차항을 소거하려고 했더니 2차항이 모두 다 소거되지 않을 때는 상수항을 소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상수항은 첫 번째 식은 40, 두 번째 식은 20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소거하기 위해서 얘를 40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식은 그냥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40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식에만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2x 플러스 4xy 플러스 4y 제곱은 40이다 라는 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빼면 되니까 이렇게 빼보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얘는 마이너스 5xy, 얘는 마이너스 6y 제곱은 0이다 라고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곱해서 x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6y 제곱은 0이다 라고 식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y, 3y라고 하셔서 둘 더하면 5y 되는 거 보이죠? xx 크로스로 곱하면 5xy 됩니다. 따라서 얘는 x는 마이너스 2y 또는 x는 마이너스 3y다 라는 관계식이 나오죠. 자, 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얘를 디귿이라고 하고 얘를 리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차식이 나오면 선생님이 어차피 위에 있는 2차식 둘 중에 하나 집어넣어도 식은 똑같다고 했으니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얘를 두 번째 니은식에 집어넣을게요. 자, 디귿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y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y 집어넣으면 4y 제곱 마이너스 2y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20이다 라는 식이 되겠죠.
얘네들이 0되고요. y제곱은 10이다 라고 돼서 y는 루트 10, y는 마이너스 루트 10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이때 xy 관계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이때 x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루트 10, 이때 x는 플러스 2루트 10이다. 이렇게 두 쌍이 나옵니다. 자, 리을도 한번 넣어보자. x는 마이너스 3y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3y를 집어넣으면 9y제곱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20이다 라는 식이 되죠. 9랑 2 더해서 11, 11에서 6 빼면 5y제곱은 20이다 라는 것이 되고 y제곱은 4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y는 2랑 마이너스 2다 라는 두 가지 식이 나옵니다. 그때 x값은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이고 이때 x는 6이다. 이렇게 네 쌍의 해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네 쌍의 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식과 2차식이 나왔을 때는 1차식을 한 문자 정리해서 대입해서 2차식으로 푸는 것. 자, 2차식과 2차식이 나왔을 때는 자, 먼저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를 해서 나머지 2차식에 집어넣는 방법. 만약에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서는 2차항이 있으면 2차항을 모두 다 소거를 해보면 1차식이 된다. 그런데 2차항을 모두 다 소거할 수 없는 상황이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자, 이 방법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알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칭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칭식이란 무슨 뜻이냐면 x, y를 서로 바꾸어 대입해도 원래식과 똑같은 것, 원래식과 같아지는 식을 뭐라고 하냐면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때 x랑 y랑 자리를 바꿔보려고요. 자리를 체인지 해봐요. 자리를 바꾸면 얘는 y제곱 플러스 x제곱은 10이다 라는 식이 되죠. 이때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우리는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수학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같은 식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대칭식이다 라고 한다고요. 얘도 한번 볼래요? 얘도 xy 자리 바꿔봤자 yx는 3이다 라는 식이 되죠.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같은 식이잖아요. 이렇게 식이 변하지 않는 상황, 우리가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는 식을 우리 뭐라고 한다? 대칭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대칭식은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치환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뭘 치환할 거냐면 x 플러스 y를 u라 치환하고요. xy를 v라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랑 xy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합과 곱을 이용한 식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10이다 라고 식을 바꾸시면 돼요. 자, 밑에 거는 바꿀 거 없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u라 쓰시고 xy는 v라 쓸 거예요. 그럼 얘는 u제곱 마이너스 2v는 10이다 라는 식을 만족하겠죠? 자, 아래 거는 v는 3이다 라는 식을 만족해요. 따라서 v 값이 3이다 라는 게 나와서 위에다 대입하시면 u제곱 마이너스 6은 10, u제곱은 16이 되고요. u제곱이 16이니까 u는 4 또는 마이너스 4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때 v는 3으로 고정되어 있다. 자, 그럼 얘를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시면 돼요. 자, x 플러스 y가 u였고 xy가 v였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가 4고 xy는 3이다. 난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고 xy는 3이다. 난 두 번째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때 너네가 얘네가 뭐로 보이셔야 되냐면요. 근과 계수의 관계식으로 보이면 좋아요. 그래서 얘를 뭐로 할 거냐면 t에 관한 2차식 있잖아요. t에 관한 2차식의 두 근을 선생님이 x랑 y라고 보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x랑 y는 두 근의 합이 4이고 두 근의 곱이 3이다 라는 관계를 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t에 관한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거 2차 방정식 할 때 설명했어요. 자, 두 근의 합은 x의 계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같고 두 근의 곱은 상수함과 같다라고 했죠. 언제? t제곱의 계수가 1일 때. 따라서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2차 방정식 세우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얘 갖고도 2차 방식 한번 세워볼게. 얘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고 두근의 곱이 3이니까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거 보이세요? 얘는 t 마이너스 3 곱하기 t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때 t가 뭐냐면 xy잖아요. 그래서 그때 xy가 3하고 1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xy 값은 3, 1 또는 1, 3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 곱하기 t 플러스 3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될 수 있죠. 이때 t 값이 xy라고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대칭식은 x 플러스 y를 u, xy를 v라 치환하고 u랑 v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u랑 v는 x 플러스 y랑 xy잖아요. 이거를 두근의 합과 곱으로 생각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t의 제곱의 개수가 1일 대로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 하셔서 이 인수분해된 해가 x, y 값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 쌍이 구해지는 것이 대칭식을 다루는 로직입니다. 자, 낯설지만 익숙해지게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잘 익숙하게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는 형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정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방정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 다시 말해서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상태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하나 있어. 그럼 이건 부정방정식이거든. 왜냐면 방정식 개수는 한 개인데 미지수의 개수는 두 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x값과 y값을 여러 개 집어넣었을 때 이 방정식의 이 방정식을 참되게끔 하는 x, y 값이 여러 개, 다시 말해서 무수히 많이 나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볼까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수도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관계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해보면 뭐 마이너스 4 플러스 2, 뭐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4 등등등 엄청 많은 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 단원에서 등장을 하느냐? 당연히 풀 수 있게끔 우리한테 주니까 등장을 하겠죠. 자, 어떻게 풀 수 있게 주냐면요.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가지고서 문제를 푼다면 몇 가지 해로 답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방정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서 해는 항상 무수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무수히 많아서 해를 구할 수 없는 방정식,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조건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정수라는 조건, 혹은 여기에 자연수도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수라는 조건을 걸면 해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정수라는 조건은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냐면, 자, 일단 인수분해를 하세요. 근데 는영은 안 될 거거든요. 여기에 정수가 올 거예요. 그럼 두 수의 곱은 이 정수가 될 수 있는 관계다를 가지고서 제한된 조건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자, 한번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방정식 2x 플러스 xy 플러스 y는 7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 값을 구하시오라 돼 있어. 자, 그럼 봐봐. 식은 하나인데 문자는 두 개잖아.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상태인 방정식인 거야. 이런 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조건을 걸었어?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걸었어. 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기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자, 그럼 XY가 자연수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두 수를 인수분해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자, EX랑 XY 간의 공통인수가 보이죠? 자, X라는 공통인수가 보여. 그럼 얘는 X로 묶으면 2 플러스 Y다 라고 되는 거야. 자, 근데 뒤에 뭐가 있냐면 Y가 있거든. Y 앞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2가 있었으면 좋겠지. 그래야지 2항과 2항의 공통인수가 2 플러스 Y다 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여기다 2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좌변에도, 아니 우변에도 2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2 있고 여기도 2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은 같은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항을 두 개라고 보시고 이렇게 두 항에서 공통인수인 2 플러스 y를 뽑으세요. 그러면 x 플러스 얘는 이쪽 앞으로 다 나갔으니까 1이 남겠죠? 는 9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두 인수분해의 곱은 정수다. 이 꼴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한 논리 잘 생각하시고 따라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 두 수의 곱이 9라는 거잖아. 그리고 xy가 자연수라며. 그럼 자연수 더하기 1은 자연수죠. 자연수 더하기 2도 자연수예요. 그래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9가 되는 상황을 연출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9가 되는 상황이 몇 개 없죠? 자, 1 곱하기 9, 3 곱하기 3, 9 곱하기 1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에서는요. x 플러스 y가 9가 되려면 x는 8이면 되겠죠? 순서상으로 x, y를 적어볼게요. 자, 얘는 x가 8이면 되고 얘는 2 플러스 y가 1이려면 y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두 번째, 3,3이 되려면 x는 2여야 더해서 3 나오고 y는 1이어야 더해서 3 나오겠죠? 따라서 2,1이다 라는 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x가 0이어야 돼. 근데 x가 0이면 자연수예요? 자연수 아니죠? 이건 탈락. 자동으로 탈락이 돼야 해.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7인데 0,7은 x가 0이라는 것은 자연수가 아니므로 얘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부정방정식의 해는 x가 뭐가 된다? 어. 자, 그리고 얘도 돼야 안 돼요? 얘도 안 되죠. 8, 마이너스 1도 y가 자연수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얘만 우리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자연수 x, y 값은 x는 2고 y는 1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원래 해가 무수히 많은 상태인데 정수 혹은 자연수라는 조건을 걸면 이렇게 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한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래요. 뭐가 정수야? 두 근이 정수인 거야. 그러면 x를 알파, 베타라고 두고 얘가 정수니까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이 필요한 거야. 그럼 알파, 베타에 관한 식 어떻게 구하면 돼?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식 쓰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 알파, 베타는 2a 플러스 4다라는 관계식이 나와. 여기서 중요한 거는 A가 없어져야 돼. 왜? A는 정수라는 조건을 안 걸려 있거든. 알파, 베타만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A를 사라지게 하셔야 돼요. 자, A를 어떻게 사라지게 하면 돼? 여기 2A 공통인 거 보이지? 따라서 여기 있는 플러스 4를 1로 이항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는 2A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다. 라는 두 가지 식이 나오고요. 2A 같으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다라는 관계식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관계식 만들면 돼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알파랑 베타밖에 없죠? 따라서 알파 베타는 정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수다라는 조건은 두 수의 곱은 정수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 따라서 얘네를 일단 다 이항할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식을 만들지. 자, 그 다음에 공통인수로 묶어야 되니까 얘랑 얘를 묶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알파로 먼저 묶겠다라고 생각하면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거든.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뒤에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는 베타가 플러스야. 그럼 내가 1 마이너스 베타라는 공통인수를 유도해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내가 유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알파 가로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 베타가 일치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뒤에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1이 필요하지. 내 맘대로 마이너스 1 붙이면 안 되니까 플러스 1을 붙여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네는 1로 이항해야 돼. 그럼 쟤네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좌변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묶어도 상관이 없겠지? 그럼 항이 두 개가 있는 거고 두 항 간에 공통인수인 베타 마이너스 1이 보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다라고 될 수 있겠네. 자, 이때 알파, 베타는 정수니까 그걸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는 5인 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갖고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를요 마이너스로 묶어도 되지 않아? 얘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얘를 플러스로 만들면 되겠지. 그지? 정리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5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곱해서 5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1, 5, 5, 1도 있지만 얘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는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가능한 알파, 베타를 순서상으로 적어볼게. 자, 첫 번째 1이랑 5가 되려면 알파는 2여야 되고 베타는 6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2,6이다 라는 첫 번째 순서상이 나와. 자, 두 번째는 5랑 1이어야 되니까 알파가 6이고 베타가 2여야 되겠지? 그래서 6,2다라는 순서상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면 알파가 0, 베타는 마이너스 4다라고 나오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은 알파가 마이너스 4, 베타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순서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알파, 베타의 순서상이 됩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양수 A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A에 관한 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랑 여기 있죠?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게 더 간단해 보이니까 얘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보세요. 자, 얘랑 더한 거는 어차피 둘 다 8 아니야? 얘랑 더한 거는 어차피 마이너스 4 똑같죠? 그래서 8이랑 마이너스 4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8 또는 마이너스 4다 라고 가지고 오시고요. 얘는 2a니까 2a는 8 또는 2a는 마이너스 4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a는 4 또는 a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양수 a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a는 4다 라는 것만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수 조건이 걸려 있을 때 하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실수 조건이 걸려 있을 때 풀이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으로 만들 수 있는 꼴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수라는 것은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어떻다?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다고 했어. 이거 고등학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논리니까 지금부터 잘 기억하고 적용합시다. 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양수 아니면 0이잖아. 얘도 양수 아니면 0인 거고.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될 수 있는 것은 a도 0이고 b도 0이다 라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라는 것은 a는 0이고 b가 0이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실수 조건으로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완전 제곱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문자가 두 개 있을 거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세요. 자, 이렇게 내림차순을 하시면 당연히 한 문자만 가지고 우리가 내림차순한 거니까 다른 문자 하나는 상수항 취급을 한 거지. 자, 그랬을 때 이때 이 문자 하나도 역시나 실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이 실수다라는 건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실근 조건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2차 방정식이 실근 조건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였잖아요. 그래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씩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때 실수 x, y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자, 그러면 실수라는 게 보이죠? 그럼 얘를 먼저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식은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한 개인 상황이니까 부정방정식 맞죠? 이 부정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수 조건에서는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라는 걸 이용해 봐야 되니까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를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항의 절반의 제곱은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y는 y제곱이랑 플러스 4y 갖고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의 절반의 제곱인 플러스 4가 필요해요. 자,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5잖아. 여기 뒤에 있는 5랑 같네. 그럼 는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네는 x-1의 제곱이 되고 얘네는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이다 라는 것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꼴이 0이기 위해서는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정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식도 한번 봐봐. 문자 두 개의 식 하나니까 부정방정식인 상황인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여기 지금 x, y 항 보이잖아. 여기 x항 보이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럼 만전제곱식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그리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실수 조건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은 X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X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Y는 상수 취급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2차항이 2x제곱, 1차항은 얘랑 얘를 1차항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2y 플러스 2x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상수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씩 쓰면 되겠죠. 자, 이때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본다면 그 x 또한 실수다라는 것이니까 실근의 조건인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이 x항의 개수가 2로 묶으면 y 플러스 1이 되니까 짝수 공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y 플러스 1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c 이렇게 쓰시면 되네요.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전개하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리고 최고차항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뀐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 얘가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세요? 얘는 y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이게 보이시나요? 어떤 수의 제곱인 게 보이시죠? 자, 얘가 실수잖아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그런데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결론이 났어. 다시 말하면 0보다 작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럼 뭐만 가능하다? 등호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따라서 얘는 y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라는 논리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얘가 0이어야 되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x값과 y값을 둘 다 구해야 되는데 y값이 마이너스 1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자, 2x 제곱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x,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식이 되겠지? 마이너스 2x, 2x 없어지고 얘도 싹 없어지네요. 따라서 2x 제곱은 0이니까 x는 0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되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0이다 이렇게 해를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수의 조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로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만드시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로 만들 수 없으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하시고 그 문자가 실수라는 거니까 실근 조건인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고등수학이란 거는 한정된 범위에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이 말해주는 유형꼴로만 정리하실 줄 알면 문제들이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문제 풀리게 다 나올 거니까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